바로 내 이야기죠. 뉴스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죠. 뉴스는 일상이다. 또 이웃들의 소식이죠. 살아가는 게 뉴스 아닌가요? 사람 사는 이야기가 뉴스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오늘의 표정.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의 운전기사 김모 씨가 지난 8월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고인의 딸은 유품을 정리하다가 고인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내용을 듣고 분노와 고통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작고한 부친이 겪은 참담한 갑질 피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욕설과 고함, 막말의 연속, 개 밥 줘라, 개를 위해 선풍기를 틀어줘라, 구두 닦아라, 집안 쓰레기 치워라, 잔디 깎아라 등등. 갑질 가해자 김윤배 씨는 14년간 청주대학교 총장을 하다가 아내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고문으로 옮겼고 회사 직원인 김 씨를 개인 노예처럼 부렸다고 합니다. 회사 관계자 말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조그만 회사에서 일할 때는 그런 건 도울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인지상정 아닌가요?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병사를 집안일 처리하는 일꾼으로 부린 군 장성, 꿈을 위해 박봉에도 최선을 다하는 매니저를 가족 심부름꾼으로 쓴 대스타, 대학원생에게 논문 대필과 사적인 자빌, 자녀 학습 지도까지 떠맡긴 교수, 경비원의 고용 불안을 약점 잡아 폭언과 폭행을 휘두른 아파트 주민 대표, 지독하게 뿌리 깊은 우리 사회 갑질 문화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치 정권이 독재 포갑을 저지를 때 침묵하고 방관했던 목사 마틴 리무엘러는 그들이 나를 잡아갈 때라는 참회의 고백시를 통해 주위 사람에게 닥친 부당한 행위를 방관하면 결국 나와 가족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피해자와 공익제보자, 저항하는 소수를 방치하지 말자 다짐합니다. 홀로 고립되게 두지 말고 곁에 서고 손을 잡고 함께 해야겠습니다. 그 용기가 결국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를 깨트리고 줄여나갈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사독재, 길고 아픈 야만의 시대에 강자의 갑질 폭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이처럼 멋진 자유와 민주주의를 만들어주신 선열과 열사들에게 새삼 감사하며 그분들께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 다짐하는 오늘의 표정이었습니다. 함께 들으실 노래는 이하이, 손잡아줘요입니다. Let me hold your h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I want you to come back. I want you to love me again. 나의 손을 잡던 네, 이하이가 부른 손잡아줘요 듣고 오셨습니다. 7288님, 두 얼굴을 가지신 높으신 분들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힘없이 사는 사람도 누군가의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란 걸 제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발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5431님, 저는 택시기사입니다. 표창원 씨 방송 잘 듣고 있어요. 그런데 손님이 너무 없어요. 택시 많이 이용해주세요. 한 말씀만 해주시면 힘이 날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들 부디 택시 좀 많이 이용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서 계시는 빈 택시들 보면 좀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택시기사님 저녁 식사는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커피 쿠폰과 빵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부디 힘내시고요. 7288님에게도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영화로 만난 세계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넘버원 프로그램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영화보다 재밌고 드라마보다 기다려진다. 영화로 만난 세계. 나라 밖에서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한 편의 영화처럼 드라마틱하게 전해드리는 코너죠. 영화로 만난 세계. 임주리 중앙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무척 추운 날씨인데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중앙일보 전부 다 상암으로 옮겼는데 임줄 기자는 아니라면서요? 네, 저는 아직 서소문에 있고요. 그래서 조금 멀지만 뭐 단풍 구경하면서 왔습니다. 예, 긍정적인 마인드.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시각 미국에서는 한창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간 제가 미국 대선 소식 정말 네. 거의 매주 전해드렸잖아요. 아주 완벽하게 그 미국 대선 시스템을 설명해 줘서 저는 아주 감탄 탐복 이제는 압니다. 어떻게 이러는지. 감사합니다. 예. 네. 근데 정말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서 그러네요. 뭐 오늘 드디어 미국에서는 지금 계속 그 진행이 끝났으려나요? 하여튼 오늘 계속 뉴스가 나왔었는데 네. 막판까지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후보의 선거운동이 정말 치열했고 또 사전투표 열기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네. 이 소식은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거기도 지금 시차 때문에 동부부터 서부까지 다 진행 그렇죠. 상황이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네. 참 한 나라에 시차가 여러 개가 있다는 네. 게 부럽기도 하고. 네, 저희도 이제 관련해서 인터뷰를 준비 중이니까요. 대선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들 상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영 소식의 제목은요. 테러에 코로나까지 걱정된다 유럽. 아, 정말 오늘도 오스트리아에서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이죠. 이날 저녁에 유럽 국가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예. 현재까지 3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망자 중에는 경찰의 총에 맞아서 사망한 용의자도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무장한 괴한들이 월요일 저녁에 빈 중심가의 6곳에서 총격을 했다고 이제 CNN 등 외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를 이제 테러로 규정을 했고요. 이들이 우발적인 게 아니라 매우 준비된 상태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매우 준비된 상태였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요? 정확한 동기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고 오스트리아 네. 정부에서도 말을 아끼고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몇 시간 전에 이 뉴스 다시 체크하면서 본 결과로는 네. 사망한 내무장관이 사망한 용의자가 이슬람 급진주의자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IS 이슬람 국가죠. 예, 그동안 테러 정말 많이 일으켰던 네. 예, 이 IS 조직 동조자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는 언급을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는 이게 유대교 회당 인근에서 이 사건이 벌어져서 네. 반유대주의자들의 소행일 수도 있다 이런 추측들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근 10년간에는 오스트리아에서는 큰 테러가 없었거든요. 네. 아마 그 이전에도 이슬람 극단주의자로 인한 테러는 오스트리아에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더 이제 아마 오스트리아 사회는 충격을 받았을 거고 더욱더 가슴이 아픈 거는 이게 보니까 코로나 재유행으로 봉쇄령이 내려지기 정말 몇 시간 전이었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 봉쇄되기 전에 나가서 좀 조금 놀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예.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로 붐볐다고 해요. 바나 뭐 레스토랑 이런 자리에. 네. 그래서 더 피해가 컸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범인들이 총격을 한 게 이 카페 레스토랑으로 가득 찬 번화가였다고 아이고. 합니다. 네. 아니 오스트리아 빈 하면 우리 그 배낭 여행객들 네. 또 어르신들 수없이 많은 시민들께서 여행을 다녀오셨을 네. 정말 아름답고 평화의 상징이고요. 이런 곳인데 여기에서 도심 한가운데서 총격이 발생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네, 정말 그 충격적인데 보니까 오스트리아에서의 총기 규제가 네.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느슨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개인 총기 소유가 일단 허용되어 있고 뭐 이제 이 규제가 엄청나게 엄격하지는 않아서 예. 이번 테러가 일어나면서 이것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래서 현재 오스트리아 경찰은 더 많은 가담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예. 아니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 얼마 전에 바로 테러 사건이 프랑스에서도 파리 근교에서 났다가 다시 마르세유에서 나고 계속 이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유럽에서 테러가 이제는 조금 없으려나 했었는데 예. 이 프랑스에서 계속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죠. 예. 프랑스에서 무함마드 풍자 만화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가르친 교사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네. 이제 그 일에서 촉발된 말들이 유럽과 중동 간의 이제 어떤 신경전을 불러일으켰었는데 그게 이제 테러로까지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지난달 29일이죠. 프랑스 니스에서 니스. 예, 예, 이곳 니스에서 났죠. 예, 예. 노트르담 성당에서 무슬림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서요. 3명이 사망을 했고요. 네. 이틀 만에 리옹에서
그리스 정교회의 신부가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만 리옹 테러는 이슬람교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프랑스는 상당히 뒤숭숭하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예. 네. 조금 전에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 테러 직후에 봉쇄령, 코로나 봉쇄령이 내려졌다 말씀 주셨는데 이게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유럽 대부분 국가가 다시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예. 프랑스의 경우에는 지난달 30일 일단은 한 달 정도 봉쇄령에 들어갔고 독일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더라고요. 어제부터 역시 한 4주 정도 봉쇄령을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네. 다 각 국가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른데 일단 식당이나 술집처럼 사람 많은 곳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이어서 영국도 5일부터 4주간 이동 금지령을 내린다고 하는데요. 네. 이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는 본인도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을 했었잖아요. 그랬죠. 네, 이 존슨 총리가 봉쇄 외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를 알아본 존슨 총리가 이렇게 봉쇄 외엔 답이 없다. 네. 굉장히 절박한 외침으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 뉴스를 상영해 볼까요? 두 번째 소식의 제목은요? 점점 뜨거워지는 태국 시위 열기. 태국 시위 얘기도 지난번에 소식 전해주셨었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시위가 계속 중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시위가 그냥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저도 오늘 다시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았을 텐데 네. 이 시위 열기가 정말 더 뜨거워지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오늘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겠다 해서 소식을 들고 왔어요. 예. 보니까 7월에 시작됐으니까 따져보면 5개월째죠. 5개월째 그러네요. 이어지고 있는 시위인데요. 예. 이게 그간 금기시됐던 왕실 비판이 이제는 정말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예. 그래서 태국 정부에서는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이고요. 시위 주도자들도 이렇게 체포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더 여기서 가라앉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억압해 하면서 시위 가담자들이 더욱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이제 제 생각뿐만 아니라 외신들 분석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지금 홍콩 시위랑 약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요. SNS를 통해서 시위를 조직한다는 점, 네. 그리고 정부의 억압에도 그 규모가 좀 더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Z세대라고 불리는 20대가 주축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젊은이들. 홍콩과 네. 상당히 비슷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앞선 시간에도 소개해드린 적 있지만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활동가죠. 네. 조슈아 왕. 조슈아 왕. 네, 예. 조슈아 왕이 태국 시위대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어요. 네, 이렇게 다른 나라의 시위대와 연대를 좀 이렇게 긴밀하게 한다는 점도 Z세대의 어떤 시위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렇게 장기간 여러 명의 시위를 지속하려면 뭔가 모인 단일화된 요구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게 뭔가요?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있어야 모여도 계속 모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살펴보니 원하는 게 3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지금 총리가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육군 참모총장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예. 뿌라유 짜노차 총리 퇴진하라. 총리 퇴진.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군부가 만든 헌법이니까 이거 바꾸자. 개헌.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꾸준히 있어 온 비판이지만 그 누구도 내놓고 말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왕실이 사실은 쿠데타를 계속 묵인하면서 자기들의 권한을 지키는 데만 급급하다. 이제는 우리의 왕실도 바꿀 때가 됐다. 현 군주제 좀 바꿔나가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뿌라유 총리는 묵묵부답이에요. 네, 그리고 왕실 역시 현명한 답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또 시위가 길어질 우려가 커 보이는데 이 군부가 만든 헌법, 물론 누가 만들었냐도 문제겠지만 그 내용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거를 어제 저녁에 열심히 찾아봤어요. 예. 왜냐하면 그냥 군부가 만든 헌법이다. 그러니 문제가 있겠죠.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그러게요.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 맞아요. 뭐가 문제인가. 찾아봤더니 이제 예. 여기가 입헌 군주제이면서도 의원 내각제인 나라거든요. 태국이. 네. 그래서 의원 내각제라고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총선을 통해서 의원을 뽑고 네. 그럼 이제 의회에서 총리를 선출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총선을 통해서 일단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선출직 의원이 돼야 총리가 되든 말든 할 텐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태국은 군부가 손댄 개헌을 통해서 의원이 아니어도 이름도 정말 이상해요. 비선출직 명망가라면은 총리 선출 선거에 이제 나올 수 있다. 비선출직 명망가. 네. 그 아무나의 다른 이름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뿌라유 본인이 나가려고 이렇게 했겠지만 이렇게 정해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상원하고 하원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예. 상원 의원들을 군부가 지명하게 되어 있어요. 군부가 네. 상원 의원을 지명한다고요? 군부가 상원 의원을 지명을 하고 하원만 국민의 직접 선거로 의원들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상하원을 이제 합해서 총리 선출 선거를 한다고 해도 네. 군부가 뽑는 상원이 다 군부 마음대로 뽑은 사람들인데 그러겠죠. 당연히 군부의 뜻대로 조종할 수 있는 인물이 총리가 되겠죠. 하원 중에도 군부 표는 꽤 있을 테니까. 있을 거고 당연히. 아. 그러니까 군부가 만든 헌법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 네. 이거 헌법이라고 하기도 좀 그러네요. 그 네. 내용이 남의 나라 헌법이긴 하지만 그럼 앞으로 과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뭐 얼마 전에 이제 국내에서도 계속 이 발언이 좀 화제가 됐었는데 예. 마하 와치랄롱권 국왕이 태국은 타협의 땅입니다. 나는 그들도 사랑합니다. 그들 뭐 시위대죠. 예. 이렇게 말을 해서 일단은 화해 제스처를 보여줬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네. 이 마하 와치랄롱권 국왕은 워낙에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로 악명이 높아서요. 국민들은 뭐 그런 말에 별 반응이 없어요. 우리들이 원하는 걸 해달라. 아하.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그 왕실 모독죄가 여기는 최대 15년형으로 정말 세거든요. 왕실 모독죄가요. 네, 네. 이게 있는데도 이제는 시민들이 대놓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허. 근데 문제는 왕실 지지자들도 당연히 모이겠죠.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이 이제 두 세력이 약간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요. 아. 무엇보다 군부가 다시 나설 경우엔 정말 최악일 수 있다. 예. 왜냐하면은 태국 정치는 그동안 군부 쿠데타로 얼룩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여러 번의 쿠데타가 있었죠. 네, 예. 1932년에 입헌 군주제가 도입된 이후에 19번이나. 아우, 19번. 그래서 이제 군이 나설 경우엔 정말 최악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 우리 이웃 나라이기도 하고 참 가까운 나라인데 심상찮네요 분위기가. 그럼 관련해서 함께 보면 좋을 영화가 있다고요? 네, 이 몇 년 전에 제니퍼 로렌스 정말 할리우드 탑스타죠. 네. 네, 제니퍼 로렌스 주연으로 1편부터 4편까지 차례로 개봉을 해서 정말 크게 흥행한 영화 헝거 게임. 아, 헝거 게임. 네. 예, 막 이제- 서로 사냥 대결하고 막 예, 네네. 쫓고, 예, 저도 봤어요. 예, 이 영화 정말 흥행했고 재미있는데 맞아요. 예. 아니 할리우드 판타지 영화가 태국이랑 뭔 상관이 하실 수 있는데 아마 태국 시위대를 찍은 사진들을 보면은 고개를 네. 끄덕이실 거예요. 아, 그래요? 이 영화가 가상의 독재 국가 파넴이 이제 가상의 독재 국가가 네네.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각 구역에서 청소년들을 선발해가지고 맞아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죽고 죽이는 생존 게임을 벌이게 하는 맞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인공인 그 제니퍼 로렌스가 캔니스. 네. 예. 이 룰을 깨면서 저항의 상징으로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이때 이 캔니스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검지, 중지, 약지 이렇게 세 손가락을 들어서 격려를 해요. 아, 맞아. 예, 이 장면이 예. 정말 그 영화에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그렇죠. 장면인데 예. 바로 이거를 태국 시위대가 아. 이 세 손가락 격려를 저항의 상징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제는 이 항의 제스처가 영화보다도 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 또 재미도 있고 하니까 예, 이 영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가 네. 참 좀 상상 외의 역할을 또 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사회 개혁과 혁명의 네. 어떤 그런 촉발제 역할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을 상영할 시간입니다. 마지막 소식의 제목은요? 중국이 다짐했다. 미국을 이기자고. 근데 어떻게? 미국 이기겠다 중국의 꿈이긴 하는데 어떻게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거 사실 이거 제가 오늘 전해드린 소식 중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해요. 아, 제일 그래요? 재미없는데 제일 어허. 중요해요. 지난주 중국에서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요. 예. 여기서 쌍순환 전략이라는 게 나왔고 공식적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쌍순환 전략이요? 네. 이게 무슨 얘기죠? 감이 안 잡히는데? 이게 이제 그 말 그대로인데요. 예. 국제 대순환과 국내 대순환을 말하는 거예요. 국제 대순환, 국내 대순환. 중국이 이제 이걸 설명해 드리면 중국이 사실 수출로 먹고 살아온 나라잖아요. 그렇죠. 네, 개혁 개방을 1978년에 덩샤오핑이 외친 이후로 예.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정말 수출로 먹고 살아온 나라입니다. 그렇게 그렇죠. 성장을 했고요. 네. 근데 보니까 이 한 30년 하고 보니 수출만으로는 더 이상 먹고 살기 힘들겠다라는 이제 위기 의식을 2010년대 들어서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2010년대부터. 네, 예.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인구도 좀 줄고 인건비도 오르고 각 나라의 견제도 커지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근데 수출이 중요한 나라에서는 여러 나라가 이제 자유롭게 오가면서 무역하는 환경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죠. 트럼프 예, 뭐, 보호무역. 네, 예, 브렉시트에서 규제, 보호무역. 뭐, 예. 예. 이 보호무역이 고개를 들면서 예전하고 상황이 달라졌고 또 어허. 이제 코로나가 한 대 제대로 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계 무대만 믿어서는 안 된다. 아하. 그래서 고개를 돌려보니까 자기네 땅이 어마무지한 거죠. 그 사람도 많고. 네, 사람도 많고 뭐 개발 안 된 땅도 너무 크고. 네. 그래서 내수 시장을 키우고 활용하겠다. 이게 바로 국내 대순환입니다. 국내 대순환은 네, 알겠어요. 네. 예.
자, 근데 이런 게 전혀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미 덩샤오핑 시절에도 나온 얘긴데요. 네. 앞으로는 이제 세계 무대뿐만 아니라 내수 시장에 정말 집중할게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럼 네. 국제 대순환은 뭐예요? 국제 대순환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예. 세계 무대를 이제 대상으로 수출해서 먹고 사는 거. 수출은 계속 네, 해오고 하겠다. 그건 포기하지 네, 않고 그것만이 아니라 국내 대순환에서 네. 쌍끌이로 간다. 같이 하겠다는 거죠. 그런 네. 이야기구나.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전략만 세우고 추진하면 자동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이기게 되나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중국 정부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네. 정말 기술 개발에 그 정말 무섭도록 집중하고 그래, 있어요. 그 핵심은 기술이다. 네, 쉽게 말해라. 왜냐하면은 아하. 뭐 화해 사태에서도 알다시피 보시다시피 핵심 기술이 없으면 미국에 계속 휘둘리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기술에 투자하겠다. 이게 정말 중요한 목표, 중국 정부의 중요한 목표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김송림님, 오늘은 쌍순환 하나라도 제대로 잘 기억해야겠네요. 예, 정말 저도 처음 듣는 쌍순환 전략. 아하, 네. 7211님, 오늘은 윤한이 쏙쏙 들어오네요. 크크크, 1타 강사 강의 듣는 느낌이에요. 네, 임주리 기자의 명성이 하늘을 치솟을 듯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한테도 아까 말씀하신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한테 미칠 영향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국제 시장의 변화에 휘둘리기는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미 중국에서 한국 제품들의 힘이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네, 중국이 네. 워낙 빨리 쫓아오기 때문인데요. 네. 문제는 우리는 중국만큼 거대한 내수 시장이 없잖아요. 10억 인구가 없죠. 네, 그래서 더욱더 기술 투자에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자꾸 우리 기술 인력 빼가고 뭐 연봉이 5배를 주네 이러면서 기술 유출이 심하잖아요. 참. 그러게요. 어느새 엔딩 크레딧 나갈 시간이 왔네요. 이번 주 영화로 보는 세계에 대한 임주리 기자의 한 줄 평 주세요. 중국 뉴스를 보면서 정신 좀 바짝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옛날 얘기 같지만 한 말씀 드리면 예. 옆집에서 1시간 공부하면 우리는 3시간 공부하고 아이고 소름이 쫙 끼칩니다. 네. 잊어버렸던 옛날 고등학교 고3 시절 얘기를. 네, 좋습니다. 중앙일보 임주리 기자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밌는 국제 소식 부탁드리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95.9 MBC 라디오 남형도 기자의 특별한 체험을 생생하게 들어보는 코너죠. 라디오 체헐리즘 시간입니다. 오늘도 머니투데이의 남형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남영도입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졌는데 남형도 기자는 튼튼하니까 추위 잘 안 타죠? 아우 춥던데요. 아, 네. 남형도 기자도 사람은 사람이구나. 아, 예, 그럼요. 예.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체험 들려주실 겁니까?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 아. 네, 실종아동 가족들을 만나고요. 예. 그 실제로 같이 지하철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아이고, 듣기만 해도 가슴이 아프고요. 네. 참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심정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런 상황인데 그 실종 아동 가족과 함께 전단지를 돌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족분들하고 얘기도 좀 나누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 하시던가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힘든 삶, 그러니까 삶 자체가 거의 무너졌다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기 전에 표정만 봐도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떻게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셨는지, 지금까지 또 어떻게 찾아오고 계신지 그런 말씀을 좀 기사에 충분히 담아서 지금이라도 좀 찾는데 보탬이 되고 싶어서 사실 취재를 해봤습니다. 예. 네, 남형도 기자가 만나고 온 가족분들의 목소리를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뛰어간 거지 얘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보니까 그 물속에 사람들이 한 발짝도 못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많았어요. 7월 25일이니까. 예. 거기 개구리가 빠져도 그걸 알 텐데 얘는 그리고 물을 무서워해가지고 그런 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가. 어떤 아저씨가 언니 데리고 갔어. 어떤 아줌마하고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언니 아줌마하고 아저씨가 데려갈 때 언니가 따라갔어. 어쩌겠어 하니까 아니 언니 안 가려고 이렇게 양쪽이 손목 잡고 끌고 갔다고. 그렇게 양쪽에서 데려갔다고. 그래갖고 그들부터 이렇게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여름에 물에서 뭐 이런 말씀하고 뭐 아저씨 아줌마가 데려갔다 이런 정도만 들리는데요. 어떠한 네. 사연입니까? 그 두 분 어머님이고요. 앞에 계신 분이 이제 40년 전에 네. 아들 잃어버리신 그 김용래라는 아동을 잃어버린 어머니 고영자 씨였고요. 네. 두 번째 나온 음성은 이제 29년 전에 아이 잃어버린 정유리 양의 어머니 김순옥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29년 전이라면 이거 정말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그 실종된 상황, 사연 어떤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잠깐 뭐 집에서 반찬 같은 것들 뭐 먹으면서 이제 좀 갖고 동네 앞에 이제 나간다고 나갔어요. 근데 네. 그 길로 이제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이제 가는 거 봤다 예. 정도까지만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그 길로 뭐 실종이 된 분인도 있었고요. 예. 이 정유리양의 어머니 정유리양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집 동네에서. 네네 동네에서 이제 어떤 아저씨 예. 아저씨랑 아주머니가 둘 다 이제 가기 싫어하는 거를 끌고 갔다. 예, 그렇게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납치로 좀 추정이 되는 상황이었죠. 그 언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목격을 한 게 더 어린 아이였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리지도 못하고. 네. 아니 29년 동안 그럼 계속 찾아다니시고 계신다는 게 이게 말이 그렇지 정말 삶 전체가 거의 파괴되다시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의 처음에는 뭐 이제 동네 인근부터 해서 나중에는 전국적으로 뭐 정신병원까지 다 돌아보셨다고 해요. 섬도 가시고 네. 저도 이게 그 실종자 가족분들 좀 도와드리고 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네. 이게 공권력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후에는 그냥 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친척분들도 조금 도와주시다 결국 네. 오래는 못 하시고 사제 다 털고 직장 다 잃으시고 네, 맞아요. 이런 모습들이시거든요. 네. 그러시던가요, 이분들도? 그렇고 실제로 뭐 매일같이 두통약을 달고 사시는 어머니 뭐 그리고 그럼에도 이제 생사를 알 수가 없으니까 예. 놓지도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정유리 씨 어머니 아버님께서도 매일같이 이제 지하철을 타시고 전단지를 돌리시고 그 작업을 하루 종일 계속 반복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 되게 많이 힘들어하셨고요. 네. 그건 어떻게 보면 부모님께서는 이걸 놓는다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식에게 죄를 짓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조금만 더 하면 찾을 것 같은데라는 그 네. 희망 고문 때문에 맞습니다. 놓지 못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함께 전단지를 돌리실 때 남영도 기자께서도 네. 옆에서 보시면서 뭔가 상당히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신경이 어떻게 느껴지던가요? 사실 아이 얼굴이 담긴 전단지이거든요. 29년 전 그 모습이죠? 네, 29년 전 모습하고 예. 이제 최근 모습도 이제 기술로 좀 복원을 해서 어떨 것이다 약간 추정한 사진까지 같이 전단지에 담겨 있습니다. 네, 시간 추정 변화 프로그램이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눠줬는데 뭐 스마트폰만 보고 안 받으시거나 뭐 이어폰 꽂고 그냥 무시하시거나 그건 그냥 바닥에 떨어뜨려고 뭐 구겨놓고 굴러다니는 모습을 보는데 아이고. 그걸 이제 아버님께서 일일이 다 주워서 또 빳빳하게 펴시는 거예요. 예. 그 모습을 보니까 옆에서 저도 이제 같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실까. 근데 오히려 그걸 너무 많이 겪으셔서 네. 이제는 그냥 좀 덤덤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덤덤하다는 말씀이 더 아프네요. 네. 근데 29년 지금 찾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 아무리 그 29년 이후의 모습을 추정해서 컴퓨터가 그림을 그려준다 네. 하더라도 그 당시에 29년 전에 실종되었을 때 아이를 찾을 수 있는 법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네. 특히 그 당시에는 특히 법이 미비했다는 말씀 많이 하셨고요. 네. 뭐 경찰서에 바로 가서 이제 신고를 했는데 예. 관할이 아니라고 딴 데 가라고 한다든지. 관할이 아니라고? 네. 뭐 갔더니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접수를 했는데 뭐 가출 신고로 접수를 해놓는다든지. 그래서 거의 한 어린 7시간, 아이인데. 7시간 있다가 막 찾기 시작했다고 보고 이제 골든타임을 다 놓쳤다고 그때 기억이 계속 마음에 이제 한으로 남으셔서 마음 아파하셨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전반적으로 잘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한이 맺히셨겠어요. 바로 뛰어가서 파출소에 신고를 했는데 관할 얘기며 네. 가출로 접수하는 거며 네. 그때 막 모든 경찰력이 총동원됐었더라면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그렇죠. 마음이 지금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잃어버리는 걸 뭐 방지하기 위해서 네. 지문 사전 등록 같은 그렇죠. 시스템도 갖춰 놓았고 네. 그리고 뭐 해외 한인 입양인 그 입양을 간 또 아이 중에 네. 모르고 입양을 간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유전자를 채취해서 좀 맞아요. 정부가 나서서 예. 찾아주는 그런 사례도 그렇죠. 해외 공간에서 그렇죠. 해외 네네, 공간에서 맞습니다. 그런 그 입양간 분들이 원하면 DNA 채취해가지고 네. 국내 가족들하고 이렇게 매칭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엠버 경보 시스템이라 그래서 네. 아동 실종이 일어나면 바로 휴대전화랑 온 그 광고판도 다 뜨잖아요. 네. 너무 잘하시네요. 29년 전에 이런 게 있었으면 안 잃어버렸어요. 네. 부모님이 참 가슴 아프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게 꽤 많지 않을까요? 어떤 것들이 좀 보이던가요? 부족한 부분? 일단 일일이 다 이제 아동 기관이나 이런 데 찾아가시면은 예. 정보를 봐야지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보호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신다든지 뭐 입양기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계속 부딪히니까 심지어는 경찰관을 대동하고 가도 이게 쉽지 않았다고.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예. 특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장기 실종 아동에 대한 전담 수사 인력이 여전히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맞아요. 특히 이 어머니 아버님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시는 말씀이 이젠 좀 잊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못 놓고 계속 찾고 계시니까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인력이 좀 전담 인력이 보충이 되면 네. 네, 이분들에게도 단 한 명이라도 찾아줄 수 있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제 실종 아동 지원법 그렇죠? 네. 통해서 지원도 이루어지고 하지만 되게 전단지 비용 이 정도에 국한되고 네, 맞습니다. 전문 인력이 끝까지 찾아주는 건 없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분이 미국의 뭐 NCMEC 이런 기관들은 퇴직 경찰관이라든지 네. 전문가들이 실종 가족들 도와서 찾아주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네. 예, 그 기사로도 잘 지금 표현해 주셨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사가 나간 다음에 어떻게든 좀 찾았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계속 찾고 있으신 상황이고요. 네. 오다 가다 특히 좀 그 실종아동 전단지나 이런 게 보이면은 좀 한 예민하지 번이라도 마시고. 더 눈여겨 봐주시고 그러니까. 특히 방송 같은 데서 좀 공익 광고를 좀 많이 한다든지 네.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좀 찾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네. 8624님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라니 어안이 벙벙하네요. 저 또한 먹먹함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실종 아동들이 얼른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관심은 물론 제도 개선도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남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함께하고 계시고요. 끝곡으로 제임스 블런트의 Carry Home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실종 아동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기적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일도 더 높이 뉴스 하이킥 하세요. Makes her body older than it really is. And she says it's high time she went away. No one's got. 갑자기 적에게 파괴적인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겪었습니다. 거친 침입이 없습니다. 이들은 핵심 데이터베이스의 인증 체인을 수정하는 극히 드문 상호 운용성 프로토콜 취약점을 이용합니다. 인수일까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회사 전체가 잃어버린 배와 같았습니다. 선장은 폭풍 한가운데서 흔들리고 있었고 전화통화 중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거의 장 씨에게 간청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알려진 옵션을 모두 시도해보았지만 상대의 암호화 방식은 전혀 낯설었습니다. 우리는 해결책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 오직 당신만이 보안 아키텍처의 전체 논리와 기초를 이해하고 오프라인에 저장된 원래 키체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직 돌아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밤새 전화를 끊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두드렸으니 조용히 해주세요. 듣고 나서 그녀는 전혀 놀라지 않고 사전 등록된 휴가 신청서를 나에게 주었습니다.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아무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걸 알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부드럽게 굴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몇 년 전 자신에게 잘못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본사로 돌아온 날 게임에 등록한 순간부터 프로젝트 팀 전체가 마치 구명부표를 보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결국 저와 기술팀은 기초 코드 한 줄 한 줄마다 기억력과 근육력에 의존하면서 2박 2일 동안 컴퓨터실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공격 논리, 소원, 인증 코어를 파괴한 뒤 나만 알고 있는 다층 단일 키 시스템을 사용해 전체 데이터 체인을 재서명하는 방식을 역전시켰다. 재료. 마침내 새벽이 되기 하루 전 시스템은 환호와 환호를 터뜨리며 기술실을 완벽하게 복구했다. 나를 둘러싼 부하들, 노인들, 백만장자, 40세가 넘은 아저씨들, 심지어 국가가 망할 지경까지 동요한 사람들. 모두 잠이 부족해 눈이 충혈됐다.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요.
언니. 보험 계층 없이 마침내 그녀는 그것을 남겨두고 이번에는 정말 끝났습니다. 그 순.